세계 9위의 무역 강국.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공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반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최악의 불량 국가이자 아사자가 속출하는 비참한 극빈 국가. 이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체제 경쟁은 대한민국의 압승으로 끝났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지만 온 국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 수준으로 세계 120개 나라 중 119위에 불과했다. 2011년 우리는 무역 규모 $1조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넘어서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물론 G20 의장국, 해관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했다. 반면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며 군사비 지출에 국력을 탕진, 경제는 거덜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지만 군 병력 수는 2배가 넘는 119만 명에 달하고 경제 규모는 우리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 총소득 중 군사비 지출 비율은 우리의 6배에서 7배나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퍼부은 돈만 $31억. 이 돈이면 쌀 500여만 톤을 살 수 있으며 북한 전체 주민이 1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량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지속하고 대대적인 공개 처형과 체포, 구금이라는 표갑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포 통치로도 누를 수 없는 붕괴의 징후, 식량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 외면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도 김가 일족에 대한 우상화는 한층 심해졌다. 김일성 사망 직후 세워진 금수산 기념궁전 등 정치적 상징물 건설 비용의 $9억, 32개 김정일 개인별장 건설에도 $25억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별장과 초대소 숫자만 80여 개에 달하며 간부들의 충성 유도를 위한 사치품 수입에도 달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도무지 정상 국가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갑작스레 등장한 김정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 $8억 5천만 퍼부었다. 대남 위협 발언을 일삼고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심한 행태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김정은으로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며 폭발 직전에 이른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일종의 허세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실제 역량은 김정은의 터무니없는 허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 군사 장비의 대부분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재래식 구형 장비다. 그나마 보유 장비의 70%는 적정 수명인 20년을 경과한 것이다. 군사 훈련마저 유류 부족으로 80년대 대비 2분의 1로 대폭 감소했으며 만성적 경제난으로 병사들의 사기 또한 극히 저하된 상태다. 반면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에 걸맞는 자주 국방력을 키워왔다. 6.25 당시 한 대도 없었던 전차의 경우 세계 수준의 K1A1 전차를 자체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F-16급 성능을 보유한 T-50 첨단 고등훈련기 생산에 이어 세계 제1위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함과 잠수함까지 생산, 수출하고 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와 보복 능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체 생산한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고 E-737 TSI 공중조기 경보기와 이지삼 레이더는 동시에 천여 개의 적군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A와 축구장 수십 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무2B 등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순항미사일 현무3는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은 물론 함경북도 땅끝까지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경제, 외교력 등 국력 전반을 고려할 경우 우리가 훨씬 우세하며 특히 주한미군과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포함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우위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이 몰래 숨어서 기습 공격이나 테러와 같은 저급한 행태의 도발만을 일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 대한민국의 엄정한 보복 공격 천명 이후에는 입으로만 떠드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만일 6.25 당시와 같이 전면 남침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서울 가까이 접근조차 못한 채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한 응징과 보복으로 맞서야 하고 전면 도발 시에는 김가 왕조 붕괴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회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 안보의 틈새를 노리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부의 적, 종북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암적 존재들을 더 이상 침묵과 무관심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종북 척결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력을 앞세운 자들에겐 더욱 강한 힘으로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무이자 역사적 사명이다.